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비누입니다. 오늘은 파면의 일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상영 중인 영화라서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순한 맛으로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스포일러와 영화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신 후에 시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땅을 열심히 팝니다. 땅을 파기 위해서는 삽이 필요하겠죠? 최민식 배우님이 들고 다니시던 애착 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쑤시개에 재를 덧대 두께감을 만들어주고 단단한 재를 얇게 밀어 삼각형으로 이어 손잡이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브러쉬 뒤쪽에 단단한 재를 둘러 삽의 머리를 만들어줄게요. 모양을 잘 다듬어준 다음 대와 연결해서 삽을 만들어줄게요. 바로 채색을 해줄게요. 색도 많이 묻고 녹슨 느낌으로 채색해줄 거예요. 블랙 바탕에 갈색 물감으로 베이스 컬러를 칠해줄게요. 그 다음 지저분하게 여러가지 컬러를 추가해줄게요. 브러쉬를 거치게 터치해서 질감도 표현해줍니다. 아이보리색 엠보젤로 더스티하게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민식 아저씨의 삽이 완성됩니다. 최민식 배우님이 묘를 이장할 때 묘에 100원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100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의 땅을 지켜주신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요. 화며 감독님 피셜로는 원래 보통 10원으로 하는데 10원이 땅 색깔이랑 비슷해서 100원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100원으로 바뀜으로써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얻어걸리는 건지 신기하고 재밌네요. 자꾸 동그란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은색재를 발라 100원의 은색 광을 살려줄게요. 그 위에 이순신 장군님을 그려주겠습니다. 검은색 노나이프 라인젤로 한 겹 한 겹 쌓아가며 입체감을 더해줄게요. 모자와 얼굴 라인까지 섬세하게 그려줄게요. 1차로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디테일과 입체감을 살려 여러 겹 반복해줄게요. 근엄한 표정까지 표현해주겠습니다. 의복과 수염까지 디테일을 살려 그려줄게요. 그리고 동전의 테두리도 만들어줍니다. 동전 테두리에 오돌토돌 톱니 느낌까지 표현해줄게요.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100원 글자 써줄게요. 제가 썼던 글자 중에 가장 작은 글자네요. 마무리로 꼼꼼하게 파우더를 발라주면 이렇게 동전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전기를 끊기 위해 일본에서 보내진 쇠말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나라별로 음양오행이 존재하는데 일본에서 쇠는 사무라이의 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검을 만들어 볼게요. 아크릴로 칼날을 만들어 날카롭게 갈아줄게요. 그리고 호일을 말아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아크릴을 덧대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줄게요. 파일로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사무라이 검의 손잡이에는 그립감을 위해 이렇게 천이나 가죽으로 감싸져 있더라고요. X자로 꼬여있는 모습으로 입체감까지 표현해줄게요. 검의 가드도 만들어서 손잡이와 이어줄게요. 칼날의 자리를 잡아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줄게요. 드디어 칼날과 연결해줍니다. 삥이 미니어처한테 괜히 시비도 걸어봅니다. 이제 채색을 해줄게요. 칼날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해서 다크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잘 벼려져 있는 날카로운 날을 표현하기 위해 날 부분에는 은색 젤로 물결 무늬를 그려줄게요. 검의 가드에 파우더를 칠해 금색으로 만들어줄게요. 검 손잡이에도 어둡게 채색해주면 사무라이 검이 완성됩니다. 영화 속에서 병실에 누워있는 이도현님의 연기에 소름이 돋았었던 그 장면을 표현해볼 건데요. 새 무당이 이도현님의 가슴에 부적을 붙여놓고 정령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부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단단한 재를 얇게 펼쳐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고 쨍한 노란색으로 부적색을 칠해줍니다. 영화 속에 부적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기억이 안 나서 파묘를 한자로 써줄게요. 부적의 느낌을 주기 위해 빨간색 물감으로 그려줬습니다. 포스터에 나와 있는 한자 글씨체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 그려줄게요. 한자 쓰는 거 너무 재밌어요. 사실 쓴다기보다는 그린다에 더 가깝지만 완성됐을 때 쾌감이 좀 있습니다.
부적 테두리에 떼탄떼탄 지저분한 느낌까지 더해주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파묘의 모든 내용을 종결시켜줄 정의의 방망이, 곡괭이를 만들어 볼게요. 비록 곡괭이가 부러져서 나무 손잡이만 남아버렸지만 음양오행에 따르면 물먹은 나무는 쇠보다 강하다라는 말에 맞게 마지막 쇠말뚝을 무찌르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어줬던 소중한 나무토막입니다. 호일에 아크릴을 덧대 긴 막대기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드릴로 표면에 나무 결을 표현해줍니다. 오래되고 거친 느낌의 나무토막처럼 만들어줄게요. 부러진 나무의 단면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채색을 해줍니다. 검은색으로 전체에 깔아주고 어두운 갈색으로 칠해줄게요. 부분 색감을 추가해서 지저분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곡괭이에 써있는 한자를 그려줄게요. 기억에 남아있는 모습과 예고편을 짜집기해서 쓰다 보니 맞는 글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일 테니까 위안을 삼고 한 땀 한 땀 써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오브제인 관을 만들어 볼 건데요. 검지의 내일 자체를 관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세로로 꽂혀있던 어둡고 스산한 느낌의 나무 관을 표현해 볼 거예요. 바탕을 다크한 갈색으로 만들어주고 엠보젤로 표면에 거친 느낌으로 긁듯이 올려줄게요. 그 위에 다시 어둡게 덮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거친 나무 재질이 완성돼요. 그 위에 아이보리 엠보젤을 거칠게 터치해 더스티한 느낌을 줄게요. 묘에 세로로 꽂혀있는 긴 관에는 알 수 없는 철사로 칭칭 감겨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철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색 와이어를 엉성하게 꼬아 길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그 와이어로 관을 이렇게 감아줄게요. 감긴 철사에는 지저분한 느낌으로 채색해줍니다. 더 무섭게 꾸며줄게요. 단단한 젤을 작고 뾰족하게 만들어 큐어해줘서 철사 사이사이에 뾰족하고 거친 느낌을 표현해주겠습니다. 가시에도 지저분하게 채색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관에는 쇠를 표현하는 사무라이 검까지 연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약지에는 파헤쳐진 묘를 표현해볼게요. 팁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주고 그 주위에 흙이 쌓인 느낌으로 젤을 올려 다듬어줄게요. 단차가 느껴지게 벽을 세워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엠보젤을 거칠게 찍어 흙바닥의 질감도 표현해줄게요. 이제 채색을 해줄게요. 파헤쳐진 흙바닥의 색을 전체에 칠해줍니다. 부분 어둡게 터치해서 지저분하게 표현해줄게요. 마지막으로 구멍에 검을 꽂아주고 곡괭이를 붙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세로로 꽂힌 쇠말뚝을 나무 곡괭이가 단죄하는 모습으로 표현해봤어요. 중지는 파묘의 영화 포스터를 참고해 만들어봤어요. 새벽 느낌의 스산한 푸른빛이 감도는 배경을 참고해봤는데요. 이 배경에 묘를 팠을 때 사용했던 오브제들을 추가해 아주 의미있는 팁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배경 위에 단단한 젤로 구멍이 파진 느낌으로 부분 올려준 후에 검은색으로 채색해줍니다. 이장할 때 묘에 던졌던 100원도 올려줄게요. 질감 표현을 깜빡했네요. 울퉁불퉁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땅을 팠던 삽도 붙여주고 주변을 열심히 채워 넣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소지에는 저에게 너무 인상 깊었던 이도현님의 타투를 표현해볼 거예요. 바탕은 피부의 느낌 대신 양피지처럼 만들어봤어요. 그 위에 실제 타투 내용인 태을보신경 내용들을 넣어줄게요. 간단한 한자 위주로 적혀있어서 그리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위에 만들어둔 부적을 붙여주면 병실에 누워있는 한 장면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엄지는 파묘의 포스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새벽빛의 바탕을 만들어주고 파묘 글자를 한 땀 한 땀 적어주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애착 아트젤로 세심하게 그려줬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번에 몇 년 만에 영화관에 가서 파묘를 본 건데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2회차, 3회차 관람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여운 가시기 전에 작품으로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파묘 네일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파묘 영화만큼 제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묘의 제목을 다 써주면 네일이 끝이 납니다. 이제 헤메코와 네일을 부착해주면 파묘 네일 완성입니다.